박근혜 대통령이 임을위한 행진곡 문제와 관련해 국론 분열이 없도록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을위한 행진곡이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80년 5월 당시 미국 LA 한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나섰던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80여 명이 피를 뽑아 광주로 보내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피를 받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3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5.18은 예술작품으로 끊임없이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훈훈한 사제의 정을 나누는 교육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을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론의 분열이 없도록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올해 기념식 때 재창될 가능성도 생긴 건데 야당과 5월 관계자들은 일보 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을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임을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문제는 국론 분열이 없도록 좋은 방향을 찾아보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야당 원내대표가 입을 모아 임을위한 행진곡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총선 결과 정치 지형이 달라진 상황에서 두 야당 원내대표의 간곡한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기념식에서 임을위한 행진곡이 재창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행사위원회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좋은 방향을 찾아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답이 나올지 그것조차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곡인 임을위한 행진곡은 기념 행사에서 재창돼 오다 지난 2009년부터 공식 칙순에서 빠지며 지금까지 5월 단체의 정부 기념식 보이콧 등 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80년 5.18 때 부상자들을 위해서 광주 시민들이 헌혈을 했던 사실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한인 학생들이 점거농성까지 가면서 헌혈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시민에게 헌혈을 일하는 팻말 아래 한인 대학생들이 간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80년 5월 당시 광주 유혈 사태 소식을 들은 미주 한인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나서고 있는 모습으로 당시 미국 언론에 보도된 영상입니다. We have to do something for the brothers and sisters who loves real democracy in Korea. 5.18 기록관 개관 1주년을 맞아 기증된 이번 영상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광주 유혈 사태로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은 대학생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미국 적십자사를 점거한 뒤 사흘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80여 명이 피를 뽑아 광주로 보내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 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던 학생들은 단순히 정의를 위해서 또는 광주 시민이 저렇게 처참하게 맞고 유혈을 흘리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36년 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시 의료진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피를 빼면서 그렇게 광주 시민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 뜨거운 그런 정을 줬다니까는 아주 좀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역과 계층을 초월한 미주 한인들의 LA 적십자사 점거 헌혈 운동. 피는 도착하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36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을 해외에 알린 독일 교포가 5.18 공식 행사에 초청돼서 조국을 찾았다가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어제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종현 유럽연대 상임고문이 입국 금지자로 분류돼서 억류됐다가 오늘 강제 출국 조치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긴급声明을 내고 지금까지 조국을 자유롭게 왕래해온 사회활동가로 위험 인물이 아닌 이 고문을 정부가 강제 추방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36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다양한 작품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 광주를 재조명한 많은 예술 작품들이 5.18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박소인 기자입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거기 누구 없냐고 묻는 시민군의 외침에 2015년 진도 앞바다는 여기 사람이 있다는 절규로 답합니다. 광주의 마지막 영화 간판쟁이 박태규 화백은 이 두 작품으로 광주와 세월호를 연결했습니다. 이상과 동떨어진 현실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한 중년 남자는 민중 작가의 그림 속에서 관객을 응시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36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에 아시아 5개 나라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전쟁을 놀이로 해석한 영상작품과 서구의 문화적 지배를 경계하는 그림 등 다양한 작품들이 인권과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The Minju artist and the Filipino social realist artist has the same experience, the same repression that we experience. So the expression is also the same. 36년 전 어린이들의 눈에는 5.18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누구에게는 공포였겠지만 어떤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아서 좋았을 테고 우리 편인 줄 알았던 군인을 달리 보게 된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초등학생 때 5.18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개인적인 기억이 한 사진작가를 통해 관객과 만납니다. 각각의 기억은 몇 마디 단어로 함축되고 이는 다시 5.18을 지켜봤던 낡은 담장 사진을 통해 시각적으로 형상화됐습니다. 저 같은 작가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그게 화석이 되지 않게 피가 돌게 하고 온기가 돋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 오셔서 어떤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이야기를 다 걷어버리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작가가 만났던 사람들의 기억과 사진 작품에 대한 설명은 책으로 만들어져 다음 주부터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두환 씨를 비롯한 당시 신군부 세력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승용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연구교수는 오늘 열린 학술대회에서 현재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왜곡 담론 대부분이 당시 신군부가 생산 유포한 것을 정교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인터넷의 발달로 보수 세력이 왜곡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남대 강연에서 광주는 늘 제 생각의 뿌리이자 가치관이라고 밝히고 80년 5월의 꿈을 함께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안락한 삶을 버리고 인권 변호사와 시민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광주가 용기를 줬고 박관현 열사와 윤상원 열사의 영향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 인권과 평화 대동의 5월 정신을 실현하는데 두 열사들처럼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5월 15일)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탄신일이자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그런데 스승은 요즘 세종대왕 정도는 아니어도요, 존경을 받는 대상일까요? 지난해 광주에서 일어난 교권 침해는 136건. 다행히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학교에서 교사들이 겪는 인권 침해는 여전하고요. 정신과 상담을 받는 교사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교권 침해는 대부분 학생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중 중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이나 욕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보장돼야 하듯 교사들의 인격과 교권도 보호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공교육도 무너질 테니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교사들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교육 현장에서는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해야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풍선을 불고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교실로 들어선 선생님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신나는 음악에 학생들과 함께 춤을 추기도 합니다. 저희 선생님 평소에 완전 무뚝뚝하신데 뒤에서 다정하게 챙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동안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 한 장. 학생들이 정성껏 쓴 손편지에 선생님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항상 이렇게 명랑한 얼굴로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교실에선 뜨거운 포옹이 이어집니다. 학생들은 작은 선물과 꽃을 선생님께 전달하고 케이크에 촛불을 함께 끄며 사제의 정을 나눕니다. 때론 호랑이 선생님이 되지만 따뜻한 보살핌을 주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엄마와도 같습니다. 고3 마지막 담임 선생님이신데 저희 엄마처럼 잘 챙겨주시고 쌤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안 잊을게요. 학생들 눈높이에서 항상 웃고 기뻐하며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선생님. 학생들은 선생님께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로 스승의 인사를 전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천불천탑의 신비가 서린 화순 운주사에서는 주말이 내일 운주축제가 열립니다. 고인돌 축제도 함께 열린다는데요.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자외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화려한 연등이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 때마다 불자들의 염원을 담은 연등 하나하나가 흩날리는 모습입니다. 애가 고3이에요. 그래서 미리 초파일 전에 와서 한번 겸사겸사해서 와봤어요. 날씨가 너무 좋고 집사람하고 애들 같이 왔는데 쭉 한 바퀴 걸으면 진짜 좋겠네요. 운주사 문화축제에서는 도암 농악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연등 연꽃 만들기, 탑돌이, 와불 세우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고인돌 속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고인돌 축제는 고인돌 끌기, 고인돌 옛길 탐방 등의 행사가 열립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운주사 고인돌 문화축제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다채로운 행사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내일 광주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는 30분 만에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길 수 있는 수준으로 야외 활동 시 강렬한 봄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흠뻑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광주에서 이틀째 워크숍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둘러봤습니다. 이 앞서 더민주 당선자들은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달성과 경제민주화 완성, 그리고 균형 발전 등의 다짐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광주에서 쓴소리를 듣고 반성도 했다며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2016 아시아 문화포럼이 문화와 기술, 창조도시를 주제로 국내외 문화와 도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 달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동안 광주에서 열립니다. 행사 주관단체인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광주 컨벤션 뷰로와 광주문화재단 등 관련 기관들과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체계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지법은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을 준 업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다른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화순군 화순읍의 한 논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던 굴착기 기사가 길이 1m가량의 항공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